자, 오늘은 참 중요한 이제 성장 마인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좀 이전에 우리가 좀 삶의 어떤 중요한 건 이제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인지 안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죠. 그죠? 모르고 살 때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게. 성경 잠언 4장 정도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잠깐 펼쳐서 우리 성경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1장 5절. 자, 펼치셨죠? 자, 이제 다 같이 이제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위하여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또 내친김에 7절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대문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야고보서 1장 5절을 몇 번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암기하고 외웠던 말씀이긴 하지만 자, 5절 딱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냐면 어린이나 노약자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지혜를 얻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또 학력도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 아, 스카이 출신이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할 것 같고. 아, 나는 지방대 출신이니까 미리 이제 고정된 마인드셋을 갖추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요. 보세요. 마인드의 차이가 결국에는 격차를 벌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중요한 게 후히 주시고 또 주셔도요. 후히 주신대요. 적당히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아주 넉넉하게를 주신다는 그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몇 번 요청해 보세요.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까? 자, 명수쌤. 몇 번 막 뭘 요청해? 계속 절 달라, 왜? 예를 들어서 명수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밥을 계속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줘. 아, 그래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꾸짖죠. 뭐라고 꾸짖어요? 꾸짖어 본 적 있어요? 상처 줄까 봐 꾸짖지는 않죠. 그죠? 꾸짖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선을 넘네. 자꾸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정리를 그냥 해버리지, 그냥. 그죠? 아주 인적 청산을 해버려, 아주. 청산을. 너 다시는 보지 말자. 왜요? 세상살이가 어때요? 되게 사고 파는 관계도 있지만,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일장 주면.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100번을 요청하셔도 꾸짖지 않는대요. 설사 기도가 막 굉장히 지나칠 정도가 돼도 꾸짖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생각하니까, 야, 오늘 누구든지와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어? 아, 지혜의 원천한테 또 구해야 되겠다. 또 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그죠?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러죠. 한 열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 자, 이 두 마음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 필요를 놓고 괜히 기도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또 우리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 구하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해 봤어요. 질문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요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일단 활력이 떨어져요. 그죠? 활력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만큼 또 뭐도 떨어지냐면 열정까지 떨어져요. 열정과 활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섭니다. 왜?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위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접근도 하지 않고 포기부터 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혹시 이 전문성이 있죠. 전문성. 전문성. 여러분들 전문성이 나타나려면 보통 몇 살 정도 돼야 이 사람을 표현할까요? 전문가. 우리 은희쌤 얘기해봐요. 전문가는 좀 몇 살쯤 돼야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음성이 안 들려요. 어디가 고장난 것 같아요. 네. 자, 전문가라는 소리. 자, 우리 명순 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때면 보통 4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분야를 10년 이상. 무조건 10년 이상. 요즘은 최소 10년 이상이 안 되면 분야별로 10년 가지고도 안 돼요. 10년 가지고도. 보통 강산이 한번 바뀌어야 전문가가 됩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어야. 물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함으로써 일단 질문은요, 시간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에요. 왜요? 모르는 거 알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혼자 공부하실래요? 안 되죠. 그죠? 빨리 어떤 누구한테 찾아가서 확실히 전문가한테 찾아가야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전문가를 찾아서 질문해야 우리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위대한 스승 밑에요. 위대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토벤의 그 제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베토벤의 제자. 체르니가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체르니 몇 번까지 배운다 그러죠? 그죠? 체르니는 기본입니다. 기본. 체르니 뭐 100번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체르니는요. 이 굉장한 그다음에 베토벤의 스승은 또 누굽니까? 네페 선생님이에요. 네페 선생님. 네페 선생님.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요. 위대한 인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 되겠죠. 겸손히 질문해야 되겠죠. 그죠? 모르는 건 알면 돼요. 하지만 모르는 건 알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배우지 않는 게 어찌 보면은요.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배우지 않는 건 죄다. 이율곡 선생이 그랬어요. 배우지 않는 건 죄다.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Never stop. Never stop questioning. Okay? Never stop questioning. So what is the important thing is never stop questioning입니다. 자,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 이유가 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매일 이렇게 비밀의 실타래, 아, 참,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신성한, 거룩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마라. 자, holy curiosity. 홀리 큐리오시티를 가지란 얘기죠. 자, 여기 칠판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아인슈타인이 question everything 이렇게 썼죠. 그죠? 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평생 동안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호기심이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교육의 목표를요, 호기심이 죽지 않게 하는 거에 있다고 했어, 이 사람. 전 맞다고 생각해요. 호기심이 죽는 순간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가 돼요? 가분수를 만들어요. 가분수. 가분수가 뭐예요? 머리는 됐다 크고 몸통은 작은 사람이 되거나 몸통은 너무 크고 머리가 작은 사람이 되거나 이거 다 가분수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이 언제 제일 많습니까? 몇 살 때? 보통 5, 6살 때 호기심이 제일 왕성하죠. 근데요, 유태인 어린이들은요, 12, 13세 호기심이 제일 왕성하다고 해요. 오히려 거꾸로. 왜요? 질문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질문을 막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물어보면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선생님께 물어보던지. 이제 귀찮아하죠. 그때부터는. 귀찮아하죠. 그죠? 예. 절대 귀찮아해서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물어볼 때는요. 사랑스럽게 답변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스럽게 해줘야 돼요. 어? 그래, 네 궁금했구나. 너가 이게 궁금했구나. 이건 엄마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한번 같이 책을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니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검색을 해볼까?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코칭학에서는요. 노티싱이라고 그래요. 노티싱. 노티싱이라는 게 뭡니까? 주목하기예요. 주목하기. 아이가 이렇게 뭘 할 때 질문할 때는 잘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 그러죠. 노티스. 그걸 노티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의 코칭학은요. 순 엉터리예요. 아무리 뛰어난 저 코칭 박사가 와도요. 이 사람 얘기는요. 뻔한 얘기만 해요. 그죠? 주로 빼놓는 게 뭐예요? 관찰하고 노티싱은 달라요. 관찰하고 노티싱은 달라요. 노티싱은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주목하고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의 깊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경청할 때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냐면요. 하브루타 경청은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경청하셔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경청해 주셔야지 다른 거를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지루해져서 못 견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 3번 얘기해 보면 얼마나 지겨운데요. 그죠? 얼마나 지겨울까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한테 질문했을 때 전문가의 답변. 그것이 되도록이면 정답도 많을 것이고 해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답이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시험 볼 때 정답을 쓰지 않고 그냥 철학적으로 써요. 이건 명답이에요. 그래서 써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바로 X표치죠. 그죠?
아유, 뭐, 정답을 써야 되는데 뭐를 써요? 정답 아닌 건 다 뭐예요? 오답이죠. 정답 아닌 건 다 오답이에요. 정답 아닌 것은 다 오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는가? Why do we ask questions?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성찰, 사색, 성찰 않는 삶은,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럼 왜 살아? 사색이 없는데. 예?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기 서해안 가가지고 강의를 특강을 하게 됐어요. 서해안 홍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색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표정이 여러분들 정말 살 가치가 없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이제 사색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색을 할 줄을 모르죠. 왜요? 사색도 습관이죠. 그렇죠? 사색도 습관이고요. 인격입니다. 인격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이 부분 우리 명순 쌤 읽어줄까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삶을 개선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유전적 본능 DNA에서 벗어나 더욱 진보적이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는 답에 만족하며 그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따져보지 않는다. 질문은 생각하는 사고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며 질문을 통해 자기 발전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발전까지 도모하게 된다. 질문하지 않으면 평생 질문 받고 산다.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답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질문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질문하는 법을. 저는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이 공부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자신감은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공부 자신감. 근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엉터리로 해주실 때는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대충 해주고 귀찮듯이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로 해주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학교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교수들도 보면 어려운 질문 던지면 그거는 연구실로 오래요. 연구실 때 어딘지 알고 가요. 그죠? 분명히 질문 타임인데 교수가 그런데 소상히 안 해주니까 그 교수 수업 자체의 매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박사 됐는지 몰라 하면서. 예전에는요, 교수 채용이 되게 쉬웠었어요. 박사만 따면 이제 어디 가도 교수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박사 따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 따도 시간 강사 자리도 없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참 잘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자,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평생 질문 받고 살게 돼 있어요. 항상 질문 받고 살아요. 저 어떤 질문 받고 살아요?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살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계속 질문 받고 살지. 예.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저는 이제 약간 순서 개념을 따라 글을 작성하는데요. 자,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게 뭘까를 해서 물어보죠. 질문을 던졌더니, 자, 데이터 수집,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의, 개인의, 이, 개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 질문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러 항목을 결합하고 정보를 기억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잘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알려면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몇 년을 같이 지내도요. 같은 동료로 지내도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얘기해도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보면 yes 아니면 no 정도로만 끝내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친구를 사귀려면 지피지기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지피지기가 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몇 년을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만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게 우정의 현실이에요. 한국에. 우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죠? 사회에 나왔을 때 좋은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질문, 즉, 그 사람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경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질문에는요, 요청도 들어가요. 요청. asking 들어가요. questioning도 들어가지만, 자, asking도 들어가고, questioning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한 분이 김미숙 씨예요. 여러분 김미숙 씨가 누군지 알아요? 영수생 김미숙 씨. 아 저는 그 여배우 중에요. 제일 고상하신 분 같아 이분이. 지금 연세가 좀 들긴 했지만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어요. 연예인 생활도 하고 드라마. 이분은 뭐 김미숙 씨가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유치원 원장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원장님이 꿈이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그 선생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언젠가 나도 저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고 머리가 똑똑해서 먼저 연예인부터 생활했다고 그래요. 연예인 생활. 아주 학교도 명문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유치원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유치원 아이들한테서 제일 많이 배웠다 얘기를 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즉 호기심이 많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의 그 선량하고 아주 그러면서 호기심 많은 그 질문들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표정과 그리고 그걸 또 아주 즐겁게 또 이렇게 답변해 줄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주 훌륭하게 유치원 원장을 역임했죠. 자, 그분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딸은 같은 유치원에서 컸대요. 아이들하고. 크면서 어느 대학에 갔을까요? 미국의 스탠포드를 유학을 합니다. 스탠포드에 유학을 해서 지금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생활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요? 중요한 인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 혹은 비인지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유치원 나이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죠. 중간에 바뀔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학습. 학습인데 질문이 있는 교실과 질문이 없는 교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질문이 있는 교실과 질문이 없는 교실. 자, 질문이 있는 교실을 뭐라 그러냐면 메모해 놓으세요. 친절한 학습 환경. 친절한 학습 환경이에요. 여기서는요,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근데요, 질문이 없는 교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질문이 없는 교실. 자, 질문 있는 교실은 친절한 학습 환경. 질문이 없는 교실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무서운 교실. 무서운 교실? 아,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지루한 교실. 지루한 지루한 교실. 교실. 아, 조금 더 좀 보세요. 아까는, 앞에 거는 경직된 교실. 친절한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친절한의 반대 거 쓰면 되죠. 그죠? 어떤 교실? 어떤 환경? 맞지.
자, 강압적 퍼블릭하는, 관계. 예, 한국 사람들 참, 나이가 안 들어도요, 친절한. 불친절한 교실, 그건 아닌데, 앞에다가 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악한 학습 환경.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사악이지. 예. 공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악한, 위키드한 아이들을 많이 키워요. 그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학원 가가지고 저가면서 사악한 학습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학습 환경은 어떤 환경이고 사악한 학습 환경은 어떤 거냐? 자, 여기서 그런데 아이들이요. 한국 아이들이 외국에 가면은 아주 친절한 학습 환경을 만나죠. 그렇죠? 자, 한국에서 꼴찌하는 아이가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되죠? 전교 1등 합니다. 이미 조기 교육을 하고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부모님의 교육열도 좋고 전교 1등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패스를 하더라고, 패스를. 세상에. 2단계를 패스하는데 2년을 패스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서울에서는 전교 꼴찌였어요. 반에서 꼴찌. 제가 한번 갔어요. 이스라엘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히브리어를 못해가지고 갔더니 애가 얘는 2년을 뛰어넘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그 엄마가 저한테 형수님인데 그 형수님이 아니 얘는 안 된다고. 얘는 한국에서 반에서 꼴찌했기 때문에 얘는 서빙고에서 학교에서 꼴찌했다고.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아 꼴찌했다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꼴찌한 애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언어 빼고는 다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좀 늦으니까. 뭐 시험 문제를 주면은요, 단 5분 만에 다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도. 그렇죠. 다 푸는데 아이들은 30분 동안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5분 만에 하는데. 야, 그러니까 얘는 천재라고. 그럼 제가 봐도 얘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딱 봐도 멍청하게 생겼어요, 애가. 딱 멍청하게, 왜 이렇게 무슨 천재야? 걔가 딱 얘기를 했어요. 2년은 좀 그렇고, 1년만 뛰어넘게 해주세요. 1년만. 그래가지고, 절충해서 1년 뛰어넘고, 아주 수석으로 학교를 마쳤어요. 초등학교 수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예일에 합격했어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교육이 워낙 무서웠거든요. 아시겠죠? 학습이요, 이렇게 사악하지가 않아요. 친절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탈무드 얘기할게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뭘까요? 지혜 중에 지혜, 최고의 지혜. The great wisest thing is 친절. 친절이에요. 네, kindness예요. kindness가 최고의 친절입니다. 랍비들이요, 이걸 하는데 1세기가 걸렸다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친절은 무엇이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친절.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에서 발견한. 자, 좀 전에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얘기했죠. 그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절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분칠절로 바뀌죠.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불친절로 바뀝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악해요. 사악하다고. 착해 보여도 사악하다. 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의 말에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에 대해서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불친절이요, 세상 문제의 근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악하고 불친절한 거, 세상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인생 역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인생 역전.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역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역전에 가서 사세요. 역전에 가서 사시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기차 역전, 역전에 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역세권에 살면은요, 역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뻥이죠.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요, 인생 역전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디시 코프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회를 포착하라 그랬죠. 기회를 잡아라. 자, 그런데요. 기회를 잡기 이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본을 갖추면 기회를 잡을 때 이 기회가 고스란히 내 거로 될 수가 있어요. 기본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저는 6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자, 1번. 1번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자, 안 될 때는,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안 될 때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안 될 때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즉, 몰입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놓으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파고들어 봐야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거 군대 용어 같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발명, 에디슨, 어떻습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그죠? 여러분, 영국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다이슨. 다이슨 청소기. 신기하죠? 그죠? 세상을 바꿨죠? 그동안 청소기는 진공 청소기로 할 것 같았는데, 다이슨은, 톱니바퀴, 톱니 모양을 보고서 놀라운 청소기를 개발을 했죠. 참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자, 안 되는 때는 집요하게 파고들기. 어떻게 해요? 질문 반복이라고 쓰세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왜 안 될까? 그럼 안 되는 이유 찾죠. 그죠? 그죠? 안 되는 이유를 알아. 아, 이건 실패하는 거. 이건 안 되겠다.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를 가요? 완성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안 될 때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잘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어떤 걸 파악해야 돼요? 메모해서 전체 상을 파악하다. 전체 상.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체 상을 파악해야 돼요. 시스템을 파악하면요.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요. 그리고 되는 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머리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의 잔머리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매주만한 머리로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성공하려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같이 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느냐?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질문을 반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강한 거죠. 그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었으면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씨가 맺혀질 때까지.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 소비 많이 하죠. 살면서. 여러분 그렇죠? 뭔가 배울 때만 되면요. 감정 소비를 많이 합니다. 혹시 코칭 배울 때 감정 소비 많이 했죠? 근데 저는요. 코칭을 2군데에서 배워봤는데 코칭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움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 하부르타를 하던 내가 비즈니스를 하던 내 몸에 뵐 때까지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본인이 소화가 안 돼서 안 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십시오. 자, 그래서 감정 소비보다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메커니즘을 파악하라. 메커니즘. 메커니즘. 파악하라. 감정 소비보다는 패턴을 파악하라. 패턴, 메커니즘. 또 하나 더 써볼게요. 감정 소비보다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라. 순서가 있죠. 그죠? 모든 일에.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틈새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틈새를 찾아서 아주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니치. 니치를 찾아서 내가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보세요. 직업을 보시면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박주영 쌤, 아까 우리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주영 쌤 어떻습니까? 직업을 바꿀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예. 뭐가 힘듭니까? 직업을 바꾸면. 일단 이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어떤 준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전하는 이제 두려움, 네. 또,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어떤 습관, 뭐, 네네. 익숙한 거에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네, 그렇죠. 어려운. 예. 근데 무엇이든 빨리 적응력을 이제 에이절리티라고 하죠. 에이절리티,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적응의 속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알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뭐라도 커피 한 잔 딱 사들면서, 자,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임자들한테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뭐 그냥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선물 경제를 하십시오. 선물 경제를 해야 돼요. 물어보면서 그냥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자, 감정 소비보다는 메커니즘, 알고리즘, 그다음에 또 뭐라고? 시스템, 그다음에 패턴, 니치를 찾아라.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네, 저는요, 이 라이프 코칭은 아니고요. 개념 코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소의 부소장까지 하면서 개념 코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갖추면요, 이때부터 급성장해요. 사람이요, 개념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개념이 그 사람을 살려요. 그래가지고 개념이 살려가지고 이 사람을요, 거인으로 만들기 시작해. 개념이 들어오면. 일단 도덕적인 개념이 강해지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시간 문제.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갖추세요.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는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결론 언어라고 그래요. 결론 언어. 이 사람은 끝났다. 완벽한 언어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념이 잡힌 사람은. 무엇이든지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 사람은 급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볼게요. 똑똑한 사람은 정보에 강하다. 자, 1번 뭐라 했어요? 안 되는 때는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은 정보에 강하다.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잘 체계화된 자료예요. 아시겠죠? 데이터예요. 잘 체계화된 데이터. 여러분들 입시 정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취업 정보 중요하죠. 그죠? 아주 우리 어떤 정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 지리, 어디 외국 갈 때 그게 중요하죠? 지리 정보, GPS. 이거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영적 정보도 중요해요. 영적 정보, 체계화된 자료를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정보에 강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는 아까 좀 전에 감정 소비 얘기했어요. 이제는 어떤 소비냐면, 지식을 소비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식은 사야 돼요. 돈 주고. 그렇지 않아요? 대학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은 지식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 못 사는 게 뭐예요? 메모에서 지성. 지성은 돈으로 사기 힘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 소비에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식 투자로 전환하라. 똑똑한 사람은 정보에 강하다. 지식 투자. 지식 소비에서 지식 투자. 그리하여 지식이 지식을 낳게 하라. 그래가지고 지식을 생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공동체 안에 있어요. 조직 안에. 커뮤니티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뭐로 만들어요? 브랜드 유. 브랜드. 나 자신을 브랜딩해야 돼. 1인 브랜드로 만들어. 1인 브랜드로 만들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브랜드로 만들면 수익 구조가 발생해요. 저는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자. 그래서 지식 소비에서 지식 투자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식 노동자라 그래요. 날리지 워커라 그래요. 메모해놓으세요. 날리지 워커가 되라. 이 전문가가 되는 얘기예요. 아까 좀 인생 역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리지 워커가 되도록 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주영 쌤한테, 자, 다른 분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죠?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강해지려면 개념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셀프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셀프 브랜딩. 셀프 브랜딩.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주 익숙해질 몸에 뵐 때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요.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쌓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사람이 낫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드는데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살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영쌤 몸살 한번 걸리셨습니까? 주영 코치님. 네. 네네, 걸린 적 있죠. 몸살 걸려보면 어때요? 만사가 힘들고 쉬어야죠. 예. 네. 만사가 힘들죠. 그죠? 네. 자, 그렇죠. 만사가 힘들죠. 그때도 보세요. 사람이 그 치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치유 과정. 무엇이든 치유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치유 과정이 있고 뭐든지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 누군가가 진보를 하고 싶어요. 진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레스라고 해요.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는요,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그래도 광고회사에 있던 사람은 프로그레스 is process. 써보세요. 프로그레싱 is process. 사람이 진보하려면 반드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 기회 감지 센서를 작동하세요. 기회 감지 센서. 기회를 잘 감지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기회 감지 센서를 작동한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죠. 그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타이밍 얘기할 때 먼 삼촌분이 JP이신데, 김종철, 저기, 그 기회 감지 센서를 작동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역전하려면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냥 용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철저한 계산된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계산된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감수성이 중요해요. 센서티비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역전은 그냥 용기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된 감수성에서 나와요. 이제 이 막을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면서도 이성적인 태도를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감정 소비를 최대한 줄이세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을 주체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할게요. 감정을 주체 못하는 인간이 있어. 흥이 넘치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좀 그래도 좀 이성을 찾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그냥 만년 아주 피노키오 같이 살아요. 자, 5번. 자, 다음 거 뭡니까? 이제는요. 다음 거는요. 주변 인물을 최적화하세요. 주변 인물을 최적화하세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휴대폰만 열어보세요. 저는 몇 명인지 아세요? 3,60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세상에. 휴대폰에 3,600명이 있어요. 참 저장되는 게 신기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저장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요. 왜요? 내 분야와 내 필드에서,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커뮤니티가 있죠. 그죠? 회사는 컴퍼니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아니면 친구, 동창들 그룹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어떤 주변 인물들을 두고 있어요. 지인들을 최적화하세요. 최적화.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라? 메모해놓으세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세요. 인간관계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재편.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뭐가 좋아져요? 에너지 교환이 빨라져요. 좋아져요. 에너지 교환.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하고 에너지를 뺏겨요. 에너지 뱀파이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에너지 뱀파이어 알아요? 여러분 코드만 꽂으면 여러분 전기가 아껴질 것 같죠? 코드를 왜 뽑아내라고 그래요? 전기가 전기가 나가요, 그래도.
조금씩 나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 조금 코드를 빼는 것이 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아쉬우면 전화하겠죠. 그죠? 내가 아쉽지 않은데, 내가 설레지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주변 인물을 최적화하라. 인간관계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교환하고 서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들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과연 흔들릴 때, 실패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주변 인물이 최적화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죠. 친절하게 내가 대해준 사람만 그나마 거기서도 남아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인물,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 제가 한번 사업에 크게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요. 세상에 친구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1,500만 원을 해주더라고요. 1,500만 원을. 단 하루 만에. 세상에 단 하루 만에 1,500만 원을 모아주는데 이 정도면 되겠니?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의 친구라고 해서 뭐 여기서는 나이가 같은 친구도 있지만 평상시 잘 지냈던 사람들 있어요. 제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최적화된 사람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이게 있어야 인생의 역전이 돼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5번째 중에 하나.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잠재력 잘 안 썼잖아요. 그죠? 아니, 겉에 보이는 능력만 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 이막에서는 잠재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변을 잘 정리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같은 분야가 있지만 다른 분야로 갈 때는요. 가- 그래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영 코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응하기도 힘들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분야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분야를 막 넘나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신날 것 같아. 되게 신날 것 같아, 그러면. 분야를 넘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지 시장을 다니다가 보험 시장으로 옮겼을 때, 물론 생소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 그런가 여기서 지혜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기존에 해온 것과 더불어 경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이 가미가 되죠? 기존의 지식이 같이 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영업을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그 목사님들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조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인데, 박사 논문 아니고, 세미나 페이퍼를 쓸 때인데, 자, 일반 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님하고, 그냥 신학대학만 나와서 신대원에서 한 목사님하고, 어떤 분들이 목회를 더 잘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명수쌤, 명수 코치. 한때 나온 사람. 일반대 나와가지고, 진학대. 한 사람. 그럴까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일반 대학 출신하고 진학대학원을 나온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회해요. 왜요? 훨씬 더 잘 알아요. 누구를 잘 알아요? 평신도들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직장 다니다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부른바. 평신도의 삶을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신학대학원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혼자 메시지는 잘 전해요, 대신. 예. 굉장히 신비주의로 많이 빠져요. 저는요, 목사님 오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신비주의 목사님. 세상에 화장실도 가시고, 저기 뭐, 운동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같이 축구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랍비를 뽑을 때, 정통 학교를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일반 학교를 나오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랍비 학교에 가서 랍비가 돼요. 그래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인 지식,
제너럴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너럴한 지혜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영적 지식과 영적 지혜도 중요한 것처럼. 자, 이제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여러분들 가진 거 지금까지 잘 안 썼는데 빙산의 일각만 쓰다가 이제부터는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잠재력은 개발하면 됩니다. 파고 들어가면 돼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돈의 흐름과 구조를 깨달아라. 돈의 흐름과 구조를 깨달아라. 돈 얘기가 여섯 번째밖에 안 되네. 진짜예요. 돈을 너무 앞세우지 않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 돈의 흐름과 구조를 깨달아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들 돈은 번다고 생각했잖아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은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가지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갖는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돈의 흐름과 구조를 깨달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열심히 하는 노동자는 되지 마라, 이제. 열심히 하면 죽어요. 죽어라 일하면 죽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대로 일하는 노동자가 되라. 지식노동, 제대로 일해보자. 제대로 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일하는 부자가 되어보자.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죠.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분야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나게 오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리 가고 저리 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옮기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혹시 나무와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 뭐예요? 지금 나무와 나무를 잘 타는 동물. 원숭이요. 원숭이. 그럼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좋은 것이 있으면 옮겨가는 거. 그걸 먼키 마인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아주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아주 열매가 없는 삶. 기회주의자로 변해요. 음, 근데요, 그 기회가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녀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음,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 지조가 없는. 지주도 없기도 하고 전문성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는 건데 깊이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넓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 여러분들요, 개념이 중요해요. 넓이 개념, 높이 개념, 깊이 개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개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없는 사람. 아주 개념 없는 사람들. 자, 되시지 말아야 돼요. 이 여섯 가지, 어차피 이거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에서 얘기한 건데요. 자,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자, 음소거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하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여러분들요, 목소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목소리 작게 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어떤 책은요, 목소리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단장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사단장 목소리 쩌렁쩌렁하잖아요.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기어가듯이 아,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너나 믿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세요? 확신 있게 전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들요. 형편없는 세상이 뭔지 알아요? 형은 형인데 형편을 안 들어줘요. 그게 형편없는 세상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대우를 못 받으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형을 좋아하는 팬이 많아야 되잖아요. 형을 좋아하는 팬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형광팬. 형광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게 형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노이즈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여자분은 미친 뭐라 하던데 잘 모르겠고. 자,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뭘 하면 정말 미치듯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미친놈 소리는 듣고 살아야 돼.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이제
50 중반대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자, 1번. 그렇고. 자,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자,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겸손을 겸손을 구현합니다. 구현합니다. 참, 질문하는 것은 겸손. 세 번째.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질문하면 놀라움과 불편함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불편해지긴 해요. 그죠?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이 불편함이 지식은요, 불편하게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질문을 하면 호기심이 질문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생기고 상상력이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된대요. 나이가 들어도. 자, 다섯 번째. 질문을 하면 질문하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욕망을 욕망을 말할 수 말할 수 있다. 있습니다. 욕망은 뭐라 그래? 영어로 needs와 wants. 어, 메모해서 needs, wants, demanding 써놓으세요. needs, wants, demanding. 욕망은 세 개가 있어요. needs, wants, demanding.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MBA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MBA는 연세대 의대보다 점수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의대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질문 선생님이 돼가지고 사는데 뭐 굉장히 삶은 행복합니다, 저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시작. 질문하면 우리의 질문하면 참여가 참여가 촉진됩니다. 촉진됩니다. 즉 I에서 위로 가요. I에서 위로 가요. 1인칭 단수에서요. 1인칭 복수로 가버려요. 우리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선생님께만 질문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도 하는 거야? 주변의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교우들한테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답변이에요. 근데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질문이에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퀘스처너스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예요. 에노시.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에노시. 자, 근데 또 하나. 사람들은요, 왜 질문을 안 하느냐 하면은 그 교육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학자가 있어요. 베리 슈워츠.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 코칭학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학습 코칭에 등장하는데요. 학습된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학습된 경직성이 강하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학습된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다. 이미 배운 것만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은 배우는 마인드, 학습 마인드, 성장 마인드를 길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된 경직성을 넘어서야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레이트 크리에이터 뭐냐면 원대한 창조자가 된다 써놔요. 원대한 창조자. 그레이트 크리에이터. 그레이트 크리에이터. 그래서 이분은 질문광이 되라. 베리 슈워츠가. 질문광이 되라. 그래서 그레이트 크리에이터가 되라. 그죠? 직장에서도 질문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어디든. 어디를 가선.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까요? 학습된 경직성 얘기해 볼까요? 자, 명수쌤. 자, 레드 데블스라는 월드컵 때 팀이 T를 입었어요.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깔? 자, 음소거하고. 붉은색이요. 붉은색이죠. 자, 이게 학습된 경직성이에요. 자, 근데요, 좀 언어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 근데 빨간색이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 누가 없어요. 근데 좀 다르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래야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그래야 코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인디안 마을에서는요, 색깔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검은색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썩은 이빨 이렇게 얘기해요. 검은색을. 여러분들 갈색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그랬는데 이태리에서는.
하얀색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의 깃털.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학습된 경지성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쵸? 하늘을 보고 뭐 파란색이라고 말할 것 같죠? 예?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고 그러죠? 오히려 보라색에 더 가깝다고 하죠? 예? 하늘을 볼 때 느끼는 거,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친구한테 얼굴이 빛나면, 아, 너는 항상 봄날의 햇살 같아.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지 않아요? 그래야 친구를 얻지. 쟤는 감수성이 뛰어나구나. 응.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 초록색은 초록색. 그렇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거의 언어가 죽은 언어예요. 코치가 되려면요, 죽은 언어 쓰지 마십시오. 죽은 코칭 하지 마세요. 티칭도 마찬가지. 저는 좀 너무 개성이 지나쳐서 큰일이에요. 응? 정말입니다. 개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응? 어느 날 네 명이 식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맛있고 근사한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계시고 한 두 분은 저기였는데 여성분이었는데 네 명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딱 길가에 멈춰 있는데 대추나무가 막 대추 열매가 되게 크게 열렸어요. 가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때 딱 표현을 저기 대추나무를 봐. 저기 대추나무를 보라고 하면서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렇게 했더니, 와, 무서워요.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안 멈추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멈추면 보여요. 잠깐 생각할 시간. 여러분들, 생각할 타이밍을 만드세요. 그러면 말이 예쁜 말이 나와요. 네, 헛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생각할 타이밍을 잡는. 질문하는 것도요, 생각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죠?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했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세계적 석학들의 질문을 통해 배우는 질문 능력. 자, 석학들은요, 자, 이들의 그 석학이 된 이유도 대부분 다 질문에 있었죠. 제 질문에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있을 때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강의실이 어떻게 강의실에 한번 2시간 정도 수업하거나 하면은 이 강의실의 질문이요 80개를 해요. 평균 80개의 질문이 오갑니다. 한국의 강의실은 한 2개 정도 하는데 평균 이스라엘 교실은 80개의 질문을 하죠. 그리고 교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수님, 한국 교실은 강의실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 교실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된다 했더니 네가 적응해야지 뭐 내가 적응해야 되겠니? 교수가 하는 말. 그리고 본인은요 더 심했대요. 질문과 자신이 교수가 된 이유가 여러분 시브리대 교수는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시브리 대학은요 노벨상을 15명이 나왔어요. 15명. 연세대가 이제 우리 연세대에서 한 명 나왔죠. 겨우 간신히 한 명 나왔는데 연세대가 서울대보다 좋아요. 네. 노벨상 나왔으니까. 어디서 뭘로 비교할 건데? 뭘로? 거기서 다 거기도구만요, 보니까. 대가리가 다 거기도구만. 예.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다? 창의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창조적인 질문. 자, 이들의 원동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질문이었겠죠. 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자신만의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자문자답을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답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들 찾아서 또 질문하고 던지죠. 자, 과연 그들은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 빨간 글씨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소거하고 시작.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해결이. 곳에 해결 답이 있다. Where there is a problem, there is a solution. 자, 솔루션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용기를 내어 1% 용기입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응? 하도 많이 질문했더니 나중에는 도망갈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 제자는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이제 학원장을 오래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학원비를 제가 면제를 시켜줬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를 갔는데, 면제를 시켜줬는데, 이 아이 엄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학구열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한지 알아요? 식당 일을 하셨어요. 집안이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식당 일을 하는데, 이분이 선생님, 저한테 이제 원장님, 아이를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원장님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길래, 질문을 던지고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 말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정색을 하고 딱 안정하게 얘기하죠. 무료 질문 페이퍼를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예? 무료 질문 페이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예, 무료 질문 페이퍼. 얘가 이제 다른 거는 좀 다 하는데 수학이 좀 많이 딸려요. 그리고 과학 쪽이 딸리니까 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한 3, 4등 정도 했는데, 예, 무료 질문 페이퍼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1등을 해야 서울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무료로 그냥 질문을 던졌더니 선생님들이 걔 하나 질문해 주려고 밤새 공부하고 오는 선생님도 있더라. 선생님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방 고등학교 선생님이 싹 바뀌기 시작하더니 질문을 풀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1시간을 과외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과외를 해주고 또 그러면서 무료로 계속해서 던졌더니 나중에는 막 책도 막 선생님들이 책도 구입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해서 예, 서울대를 갔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참 그런 친구는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엄마의 용기, 그 아이가 또 매일마다 페이퍼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만 뚫어주니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코칭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쓰잘데기 없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티칭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코칭은 안 맞아요. 여긴 다 들어가요. 티칭 안에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티칭 안에 다 있다고. 말하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뭐, 나 코치야, 나 티처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냥 인생 선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은 단어예요. 저도 코칭 2개나 갖고 있고요. 티칭 자격도 갖고 있고, 교수 요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탈무드는요,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거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드라는 단어 써요. 라마드. 기타 단어를 안 써요. 아시겠어요? 복잡하게 쓰지 않아요. 라마드예요, 라마드. 그죠? 코칭은 되도록이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만 접근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많은 아이는 또한 문제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친절이에요.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스포츠 코칭은 가능하겠죠. 근데 학습 코칭도 가능하겠고 거기다 앞에가 그거만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이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나를 포함해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질문을 던지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력을 높여야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뭐 유익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뭐 저는 조금 약간 이 내용대로 잘 하면 좋은데, 좀 조금 이제 어, 군대 교관처럼은 안 합니다. 네. 교관처럼 안 하고.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인간, 답변하는 AI. 여러분들 질문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나름 또 작가이다 보니까 질문에는 현실과 미래, 실패와 좌절, 관계와 대화, 믿음과 신뢰, 그 다음에 보면 등 인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테러, 그리고 전쟁,
세계적인 여기 위기와 기후위기, 파괴와 회복, 사회적 기여, 과학적 가치, 철학적 탐색 등 성찰에 대한 다양한 내용도 있지요. 자, 여러분들 다 그렇죠? 가장 질문을 잘하는 존재는 인간이며 가장 잘 답변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즉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간의 질문 지능과 AI의 답변 지능이 서로 결합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즉 기계와 인간의 공존 시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일종의 문화 통치가 시작되고 있어요. 플랫폼 세상은요, 모든 걸 한 단어로 보면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다가, 아니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죠?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인간과 기계의 공존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는 말을 타려면 먼저 타본 사람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죠. 타본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쳐다보세요. 그래서 선배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리더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잘 보고서 우리는 처음에는 모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리더가 되고 어느새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자, 자연스러운 사람 만나보십시오. 거기에는 속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용기도 크게 안 내요. 용기 크게 낼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용기야, 그냥.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모험하는 게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석학들의 자문자답을 엿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쾌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질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이겁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 자, 이 부분 우리 영승연구원 읽어주실까요? 질문하는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은 모든 역할, 직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누구나 기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네. 자, 필수 기술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필수 기술. 제가 야고보서 1장 처음에 얘기할 때 누구든지 부활하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정직한 하인 6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 이 키플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영국의 시인인데요. 아니, 저는 아주 이 시인을 보면서 육하원칙 6명의 하인이래요. 자, 우리나라 주부들은요, 12명의 하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주부들은 12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밥 해주는 사람, 밥솥이 있습니다. 밥 해주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빨래해주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TV가 있고요. 하인들은 많이 청소기가 있습니다. 맨날 하인을 안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주부들은 12명의 하인이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남편 시키고 이제 자식들 시키죠. 근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시키세요. 많이 시켜야, 예, 좋습니다. 그죠? 예, 많이 시키세요. 혼자 단위 감당하려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면서 가족은요, 함께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청소도 함께, 응? 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OW1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라.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라. 자,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라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 있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역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일을 해야 할까? 자, 배우려면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업무의 모든 측면에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라. 이는 감정, 습관, 충동이 아닌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여러분, 지식에 기반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신뢰할 수가 있다. 자,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의 질문은요, 굉장히 좋은데, 기본도 없는 사람의 질문은 엉터리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무엇?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 알고 있다. 이렇게 쭉 했죠. 여러분들,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소통. 저가 이 나이 들면서도 아직도 잘 못하는 게 소통인데, 예, 소통. 소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희쌤. 소화? 네. 아직도 안 들립니다. 소와 통할 정도의 대화 능력. 소와 통할 정도의 대화 능력에 동물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동물과 대화할 때. 자, 혹시 여러분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압니까? 설득의 심리학. 혹시 아시는 분? 강의하는 로버트 날이라고 찰디니. 강의하는 날이라고 그래. 아마 자, 안 설득의 들어. 심리학 아시는 갖다 분? 자, 응? 뛰어난 소통가. 이분의 책 중에 딱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 꼭 읽어보세요. 1편, 2편 있는데, 뛰어난 소통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 대목이 최고의 압권이에요. 뛰어난 소통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요. 아, 이때는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때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소통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이것도 소통도 폭력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소통 폭력. 소통 폭력. 자기가 소통령인 줄 알아. 대통령이 아니고요. 소통령. 소통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고 상실시키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대화라는 거 저도 참 못하는 영역인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자, 우리 명순 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경험적으로 얘기해 줘. 듣기를 성공하는 사람. 네? 듣기에 성공하는 사람. 좀 말이 어려운데. 리스닝이 잘 되는 사람. 근데 자, 듣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적재적시에 말을 해줘야죠, 그죠? 네. 사실상 말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듣고 있고, 나는 또 말하고 있고, 나는 듣고 있고, 일종의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요. 순환이 잘 되려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 순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옛날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질문하면 뭔가 좋은 걸 갖고 있어. 그 속에. 그 속에 막 보물이 들어있어. 상대방을요,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먼저. 자, 1번 원칙은 보물 개념이라고 쓰세요. 저 사람은 보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주영 코치님은 이제 군 생활 하다 보면서 군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보물입니까? 아니면 보물입니까? 그냥 아니, 뭐, 소모품입니까? 예, 소모품으로 대하는 사람이 대부분.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군생활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 소모품이에요. 국방부 물품입니다. 국방부 물품 16호. 세상에. 여러분 남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뭘 관계를 갖습니까? 예? 자,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물이 있어. 음? 자, 그렇죠? 자,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대화, 소통 폭력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자, 그 다음, 자, 적게요. 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Y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Why? 왜? 패러독스의 Y라고 해요. 야, Y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Y 시리즈도 있잖아요, 책도. 한 몇십 권짜리 Y 시리즈도 있는데, Y 시리즈. 자, 많은 사람들은 Y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물을 때면, Y로 물어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Y가. 왜요?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질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아니, Y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Y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보다 질문을 바꾸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든지요. 티칭을 하든 멘토링을 하든 코칭을 하든 카운슬링 하든 질문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하브르타를 하든 질문을 만들기를 대부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질문을 바꾸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요? 맞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맞지도 않는 질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죠? 왜죠? 왜 그래요? 호기심은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이며, 왜라는 질문은 세상을 바꾸는 어린아이들이 선호하는 전달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요. 아이들은 그렇게 커요. 근데요, 제가 자주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하는 말은 why예요. 왜요? 강력한 질문은 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종종 압박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죠. 툭하면 왜요? 왜요? 왜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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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밤 세 대를 때리고 싶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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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질문에 성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그냥 내어 쫓으세요. 내어 쫓으세요. 제발. 아니면 좀 심한 말로 하세요.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 응. 혼낼 때는 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좋은 질문이야? 왜, 그게 뭐가 좋은 질문이에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이 좀 정중해지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말을 멈추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왜를 무엇으로 바꿔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중립화, 동그라미 중립화시켜 뉴트럴하게 가는 거예요. 뉴트럴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가 국정감사를 보거나 청문회를 봤더니 이거는 질문이요.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남발합니다. 듣는 사람이 짜증나요, 진하게. 시청자가. 저 시청하라고 있어야 되나? 예? 정말 어리석은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야, 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저거밖에 없구나. 자, 그래야 사람들 당황케 하죠. 그리고 이를 남발한 사람은 희희낙낙하죠. 왜요, 왜요 하더라고. 상대방이 쩔쩔매는 걸 되게 즐겨요. 예? 얼굴 빨개지고 막. 얼굴에 땀이 맺히는 거 즐기죠. 이것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지는 질문이죠. 사실 질문도 아니죠. 저들이 그렇게 사용해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저급하게 보이죠? 여기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소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에도 품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 그럼 수준 낮게 하지 마세요. 질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네. 질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차에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죠. 차에는 차격이 있어요. 좋은 차 굴리면 좋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어디 무슨 뭐 벤츠 끌면서 라이프 스타일은 무슨 조폭보다 못한 인간도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하죠. 질문에는 품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가 왜라는 질문에 왜 불편하냐면, 하지만 다 자란 어른들에게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왜라는 질문은 몇 줄 치세요. 반사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왜? 왜? 툭하면. 즉,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거나 형성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질문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잖아요. 알고자 하는 욕구, 목적이나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왜라는 질문만으로는 인간 행동의 핵심 원인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세상의 불가사의한 이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심사숙고하는 방법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간단한 거.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비 커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 커너만은 이제 심리학자인데 경제학 박사를 땄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이라는 것을 썼어요. 책을.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 혹시 읽어보신 분? 생각에 관한 생각. 그 책 제목이 원래 Slow Thinking, Fast Thinking이에요. 여러분 Slow Thinking 있죠? 자, Slow Thinking은 느리게 생각하기. Fast Thinking은 빨리 생각하기인데 여러분들 자, 2 플러스 2는 얼마죠? 바로 4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정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2 플러스 2는 뭐 10도 돼요. 그거는 저기 철학자들이라는 헛소리고 넌센스예요, 넌센스. 좀 센스 있게는 먼저 기초적으로 정답부터 말해줘야 돼. 괜히 뭐 하부르타는 뭐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니? 그거 다 개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개소리예요. 학자들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패스트 싱킹을 하는 게 우리는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 자, 영숙쌤한테 물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은요? 빨리 안 나오죠?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해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리즘이. 그죠? 거기다가 더 붙어봐요. 자, 탄젠트 26, 나누기 27분 이러면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미적분 막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왜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에. 정말 수학자로 살 것도 아닌데.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62 플러스 253은요? 462 플러스 253. 애들은 되게 빨리 하던데? 막 3초 만에 나오던데?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의 속도가 느리죠? 그죠? 간단한 건데도 이렇게 느리다. 어른들이 이렇게 느린 학습자예요. 왜요? 학습의 감각을 많이 상실했어요. 자, 715죠. 그죠? 715.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자, 462 플러스 253은 715예요. 그러면 715 빼기 253은 462죠. 좀 전에 462겠잖아요. 자, 그러면 715 빼기 462는 253이죠. 자, 이렇게 나누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간단한 거 우리는 너무 정답에 익숙해있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2가 나올 수 있는 문제 3개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루트 2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3개. 되게 쉬운 것 같죠?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중학교 2학년 질문이라고. 근데 루트 2가 나올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3개를 만들어 보세요. 3분의 시간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못 만들어요, 잘. 이럴 때는 슬로우 싱킹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요. 정말요. 생각 없이 살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먹고. 좀 생각 많이 드세요. 생각 많이 드세요.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제가 Y라는 질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바꾸시거나 성장 사고력을 그래서 갖추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무엇이 질문을 강력하게 만드는가? 자, 보시죠. 강력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화에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공간을 제공하고, 관심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영숙연구원 읽어줄까요? 강력한 질문은 대화 속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도록 한다. 강력한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느낀다. 적절한 질문이 강력한 질문이 된다. 그렇죠. 적절한 질문이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strong question. 여기서는 뭐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요, 어떻게 느끼냐면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의 자기 인식, 이걸 셀프 어웨어니스라고 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수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질문했는데 간단한 질문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파워풀한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 사람의 그 속모습까지 잘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발견, 자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필요해요. 여유라고 하죠. 그죠? 여유 공간. 꽉꽉 채워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놀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질문하면서 상대방. 자, 그 다음에 Y보다는, Y보다는 how로 질문해야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Y보다는 how로. 자, 강력한 질문은 열려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방 상황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질문을 보세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거, 단답형으로 답하는 질문은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잃게 되죠. 폐쇄형 질문 볼까요? 예, 아니오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대체함으로써 여러분들 코칭하고 할 때 이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죠?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라. 상대방은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 자, 강력한 질문은 WH, Y를 제외와 how 단어로 시작된다. how 단어로 시작된다. 자, 이 부분. 개방한 질문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단어는 무엇, 어디, 어떻게, 이다. 이러한 부사, 의문부사죠. 상대방이 스스로를 설명하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했죠. 경청은 어떤 경청이 좋다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잘 들어줘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경청, 답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두루뭉실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볼까요? Y라는 질문은 강력한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잘 쓰면. 자, 지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자, 왜라는 질문의 효과를 높이려면 would나 might 같은 적절한 조동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바꾸어 표현해 보라. 여러분 볼까요? 이런 질문들 왜요? 이렇게 하는 거다. 혹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정중한 부탁형으로 왜 그걸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라는 질문을 왜 그걸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좋을까요? 또 왜 그걸 시도해 보고 싶을 수도 있나요?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조동사를 사용하면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조동사, 여러분들 문법 용어인데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helping verb입니다. 이 말을 좀 상대방에게 질문 같은 거 할 때 조동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죠? 부탁해 보는 거. 대화는 기술이죠. 아트죠, 아트. 스킬이면서 아트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다 갔습니다. 자, 강력한 질문은 짧고 요점을 잘 잡는다. 짧고 요점을 잘 잡는다. 자, 우리 명수쌤 읽어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 질문은 당신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다. 질문이 짧고 명확할수록 상대방이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진다. 불필요한 단어나 당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드러내는 단어는 모두 삭제하라. 그리하여 그 핵심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여 주제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혹시 전곡이란 단어 아세요? 전곡? 여러분, 전곡이란 단어 지금 한자. 여러분, 전곡은 정확하게 어떤 무슨 관역에 화살을 꽂는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학과 관련이다. 학. 오? 학. 학이 연못에 가가지고요. 논두렁 이렇게 논에 가서 연못에 가서 밑에 있는 그 물고기나 아니면 뭐 미꾸라지라든지 밑에 있는 생물들 있죠. 그거 학이 근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맑지가 않으니까 안 보이는데 학이요. 그 긴 부리 있죠. 부리. 그 뭐 주둥인가요? 부리로 부리로 정확하게 딱 집어요. 그걸 정곡이라. 정곡. 학이 그걸 딱 안 보이는데도 딱 찍어요. 그게 통찰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 자, 탈무드에서는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딱 던지라. 그게 핵심 질문이라. 그걸 딱 찾아. 그러려면 열심히 경청한 다음에 전곡을 찌르는 질문, 한두 가지 질문 가지고 그게 강력한 질문이죠. 그래서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토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게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바른말 생각했고요. 피드백을 던진다고 하죠. 피드백. 자, 그러면 피드백하고 질문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피드백. 피드백하고 질문은 차이가 있죠. 그죠? 하지만 이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드백이.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다 피드백이 일어나요. 시작할 때부터도 피드백, 중간에서도 피드백, 끝나서도 피드백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중간중간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스캐폴딩이라는 단어 아세요? 스캐폴딩? 스캐폴딩이 뭐예요? 여러분 비계라고 있죠. 건축물 이렇게 쌓이면 그 위층에 올릴 때 안전 발판. 안전 발판을 스캐폴드라고 그래요. 스캐폴드. 그걸 놓는 거를 스캐폴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간 게 아니고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놔줘요, 중간에? 발판을 놔줘요. 거기에 올라가도록. 그러면 거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걸 스캐폴딩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한 사람 최초의 교육심리학자는 비고치키예요. 비고치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브루타에서 중요한 영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장을 시켜주려면 스캐폴드. 지금 아까 박주영 우리 코치님이 말씀했듯이 바로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놔주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걸림돌로 살았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되겠죠. 인생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그게 선배고 선생님이죠. 그게 어른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어른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왜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이게 나이 들어서도요,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겸손은요, 일생 동안 익혀야 될 인생의 연습이에요. 겸손은요, 일생에 대한, 일생을 두고 익혀야 될 연습이에요. 겸손은요, 그래요. 평생의 연습이 필요하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강력한 질문은 그 순간에 만들어져요. 질문을요, 자주 연습을 하는 사람은요, 질문도 잘해요. 연습이 없이는 안 돼요. 질문을 자주 하는 거. 자, 우리가 질문을 막 준비해서 한다고 해도 의외로 질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경청이 없이 질문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인터넷 가면 참 많습니다. 강력한 질문은요, 밑에 보세요. 진심 어린 집중적인 경청을 통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청과 질문은 결국 같아집니다. 경청과 질문은 결국 같아져요. 왜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 귀로 바로 듣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귀로 듣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같은 순간에 이루어져.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죠. 그죠? 근데 위편에서 보면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리막 쪽에 사람이 보면 저쪽은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쪽은 내리막이에요. 결국에는 길은 같은 길이죠. 그래서 질문과 경청이 서로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후속 질문, 이제. 자주 질문에 잽을 날려라. 여러분, 뭐 훅을 날려라 안 하고, 잽을 날려라.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화면 이상해졌습니다. 자, 후속 질문으로 잘 질문에 잽을 날려라. 자, 방금 한 말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강력한 질문을 던져라.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쵸? 질문을 제대로, 저분은 제대로 들었네. 주도적으로 대답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전문가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는 한 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상담료가. 근데 그분이 100만 원 할 수 있는 건 뭐야? 전곡을 찌르는 그 문제를, 질문도 던지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해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해답. 그죠? 그 한마디 하는 문장 딱 뚫리는 거예요. 막힌 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관공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배관공. 배관공이 뉴욕에서는 교수보다 더 돈을 번대요. 막힌 거 확 뚫어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그렇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 한의사도요, 좋은 한의사가 누구예요? 막힌 혀를 뚫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한의사예요. 그죠? 동맥경화, 여러분들 동맥경화 된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죠. 그죠? 근데 경제가, 훌륭한 경제인은 누구예요? 돈이 막힌 사람, 돈맥경화 온 사람들 막, 돈맥경화 온 걸 풀어줘야죠. 그죠? 경기 침체를 막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이게 정말 최고의 경제 리더죠. 이런 사람이 우리는 필요해요. 바로 어떤 걸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문제는 많이 해결돼요. 그죠? 자, 강력한 질문을 후속 질문으로 던지는 것은 이미 모든 올바른 답을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간을 갖도록 하는 열린 초대와 같습니다. 대화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줄 때 대화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존중감을 줄 때 대화의 꽃이 피어난다. 경청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존중감이 되겠죠. 자,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지금 온라인 강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오프라인 강좌들이 자주 없죠. 그죠? 온라인 강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야구 경기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참 좋아하죠. 다저스 경기를 좋은데, 한 번 야구 경기를 관람했을 때 느낌은요, 100번 구경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요, 그 성경의 땅에 유학을 했잖아요. 제가 이태리도 가보고 그리스, 저기 터키도 가보고 요르단,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을 한 번, 뭐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한 번밖에 못 가죠. 뭐 돈이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터키는 한 2번 가봤는데 터키에는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가이드한테 막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터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 한 번 갔는데 책은요 수십 권의 책을 봤는데도 단 한 번의 그 경험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정말 제대로 한번 강의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거는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가 온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기가 오프라인 공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